굿바이 싱글을 연출했던 김태곤 감독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를 보고 왔습니다. 편의상 그냥 탈출이라고만 이야기를 할게요. 요새 막 탈주, 탈출 막 제목이 헷갈려가지고 먼저 제76회 칸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었는데 혹평을 면치 못했죠. 굉장히 좀 안 좋은 쓴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런 혹평을 받았던 일도 있고 이 팬데믹 기간도 겹치면서 칸 영화제 공개 이후에 개봉을 못하고 있다가 주연 배우인 고 이성균 배우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면서 더더욱이 이제 개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죠. 그리고 최근에서야 극장에 걸리게 됐는데 지금 극장에 공개한 버전은 이 칸 영화제에서 혹평을 좀 의식을 해서인지 몰라도 6분 정도의 분량을 덜어내는 어떤 재편집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성균 배우의 이제 유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사 이 영화가 별로일지라도 좀 추모하는 마음에서 뭐 일단 보기나 보자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 작용은 했죠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 부분 재편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린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고 이성균 배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는 좀 만감이 교체하기는 하더라고요. 저 사람이 진짜 세상을 떠난 게 맞나? 그리고 또 다른 유작인 이 행복의 나라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진짜 저 목소리와 저 연기를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작품에서 못 본다고? 진짜? 이게 진짜 현실이 맞아? 현실 부정이 자꾸 들면서 보는 내내 만감이 교체를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영화의 장르를 구분을 하자면은 이 크리처 재난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다리 위에 고립된 인물들이 개조된 군견들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. 설정만 딱 들으면은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을 하죠. 흥미진진한 영화의 설정과는 달리 이 영화는 크리처물로도 재난물로도 그 어떤 쪽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일단 이런 장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출되어야 되는 게 긴장감인데 이 영화 내내 이 긴장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. 저는 당연히 안개 속에 이런 크리처들이 돌아다니는 설정이기 때문에 안개를 이용한 어떤 서스펜스를 연출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1도 없습니다. 극 중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뻔하게 전개된다라는 점도 물론 있지만 이건 연출력 문제이기도 하거든요. 재료가 얼마나 좋아요. 안개, 고립, 개조된 사나운 군견들 얼마나 이 재료가 좋습니까? 이 소재를 가지고도 긴장감을 못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거를 이 영화가 이제 해내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안개를 통한 연출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. 안개는 다리 위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물들이 다리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 원인 제공을 해주는 그 역할, 그리고 배경 묘사를 자세히 안 해도 되니까 제작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역할, 그 역할 이외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. 이미 수많은 작품들에서 이 제한된 시야, 안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연출들을 선보여 왔는데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었을 텐데도 이 안개를 통한 서스펜스 연출이 뭔가 뭐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활용을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개조된 군견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 목표를 설정하면은 놓치지 않도록 개조된 군견들입니다. 듣기만 해도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개를 구현한 CG는 인정합니다. 어두운 곳뿐만 아니라 밝은 곳에서의 어떤 개들의 모습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구현을 해놨습니다. 근데 이렇게 CG로 잘 구현해 놓은 이런 군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? 그게 중요한데 일단 이 군견들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요.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런 일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뒤 설정이 안 맞는 그 일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 영화 초반과 후반에 보면은 이 개들이 타겟을 지정할 때 사용되는 요소가 목소리거든요. 이 사람의 목소리를 입력을 해서 그 목소리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추격하는 게 이 개들이 개조당한 그 내용이에요. 그거를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친절하게 막 설명까지 하면서 시연까지 하면서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.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뭔가 에러가 발생을 해서 그 인근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타겟으로 설정이 되면서 이제 걔들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설정입니다. 근데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목소리 데이터들이 다 있는 게 아닌데 아무리 오류라 한들 어떻게 타겟팅을 하지? 이 타겟팅의 조건이 목소리인데 그 다리 위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정보가 다 수집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오류입니다. 이걸로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? 근데 이게 영화 전개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걔들의 어떤 청각이랑 후각이 얼마나 예민해요. 이걸 활용을 해서
연출할 수 있는 서스펜스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 영화가 진행이 될 때 보면은 저 정도 소리면은 굳이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도 발견했겠다 싶을 정도로 인물들이 그냥 긴장감 없이 그냥 막 행동을 하는데 이 생존자들을 걔들이 발견을 못하고 공격을 안 해요.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생존자들이 어딘가에 막 은폐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좀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걔들이 되게 소극적이에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중반부까지만 가더라도 그냥 보다가 마음을 놔버립니다. 아, 여기서는 뭔가 긴장할 필요가 없겠다. 크리처 재난물인데 긴장을 안 하게 돼요. 심지어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쩌면 저 걔들 위험한 애들이 아닐지도, 꽤 괜찮은 애들일지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메인으로 공포감을 느껴야 될 존재들이 공포감 연출을 못 해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기능적으로 소모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돼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영화 초반에 이미 저 인물들은 이런 기능으로 투입이 된 거겠구나라는 게 다 파악이 됩니다. 저 인물은 심파용이겠구나. 아, 저 인물은 나중에 희생하겠구나. 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저 능력으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영화 초반에 인물 설명할 때 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. 그런 머릿속에 그려진 그런 기능들이 어김없이 영화에 그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사실 이 전형적이라는 게 굳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. 예측이 되더라도 그 예측이 되는 상황을 잘만 연출하면 상관없어요. 어떻게 모든 창작물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다르게 그리겠어요. 그런데 이 기능적으로만 인물들을 써먹는데 연출조차도 휘뚜루마뚜루 해버리니까 기능적으로만 소모되는 인물들이 뭔가 단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. 나중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이렇게 기능적으로 캐릭터들 소비하고 말 거면은 차라리 이 고립된 인원들 중에서 애견 훈련사라든가 애견 카페나 애견샵 주인이라도 넣어놨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나 기능적으로 캐릭터들이 소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심파 관련해서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칸 영화제 공개분에서 혹평을 받았던 게 너무 심파적이다, 좀 질질 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감정선을 질질 끄는 부분을 6분 가량을 이제 쳐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애초에 질질 끄는 걸로 기획을 시켜 놓은 거를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감정선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에요.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거면은 그냥 원한 그대로 그냥 공개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제 욕만 한 것 같은데 뭐 물론 장점도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. 일단 배우들 연기가 좋아요. 제가 아까 뭐 전형적이다 기능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캐릭터의 설정이랑 연출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고,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연기자들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서 굉장히 잘 해줍니다. 특히 이 부산행에 이어서 또 크리처 재난물의 딸이 되어버린 이 김수환 배우, 진짜 부산행에 비해서 진짜 많이 컸다. 요새 인스타 릴스 보면 유행하는 거 있죠? 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컸습니다. 아, 진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. 크리처 재난물에 나오는 주인공의 딸 역할이라는 컨셉은 비슷해가지고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상당히 잘합니다. 외모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개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좀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. 군견 CG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CG는 뭐 인정이고요. 배경 CG는 솔직히 좀 그냥 그랬어요. 이 개를 구현한 CG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기준으로 봐더라도 수준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물 구현을 잘 해놨더라고요. 네, 칭찬할 거는 요 정도고요. 아, 맞아. 한 가지 더 좀 아쉬웠던 게 생각나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정치 비판 요소를 좀 어설프게 넣어놨어요. 이게 재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컨트롤 타워, 그리고 결국은 소시민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려는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. 근데 굳이 싶습니다. 본연의 역할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 비판을? 아니, 자기 본연의 역할도 충실하고 거기에 양념으로 뭐 이런 정치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도 이제 뭐 될까 말까인데, 이런 정치 요소를 넣을 짱구를 굴릴 시간에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을 하는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. 그래서 보실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